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계유정란과 일편야사의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전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천공이 일편야사를 지었다는 그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왜 연천공이 그런 걸 지었을까? 그런 걸 지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이 뭔가를 살펴보는 쪽으로 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정란과 일편야사입니다. 연천공과 일편야사를 살펴보면은 몽유록 미주에 연천공이 그 복권자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선생은 꿈속에서 단종을 배하라고 사육신, 그리고 최연천과 함께 시를 짓고 놀았다. 그 시를 짓고 논 사람이 단종, 사육신, 그리고 최연촌이다 하고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조이제문에서는 역사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쓰인 글을 보고 인용해서 적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역사를 상고해 보건대 미심을 죽여서 강물 속에 던졌다는 기록은 없지 않는가. 강물 속에 던졌다는 얘기가 사마천이 사기에는 없는데 그 얘기를 자신이 참고한 문헌에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어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인용처를 자양지 노필 성리학하는 늙은이의 글에서 보고 인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양하는 늙은 선배의 글을 따라가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는 회왕 미심을 때려 죽였다는 얘기만 있지 강물에 던져버렸단 말은 없는데, 자신이 참고한 자양지 노필에는 강물에다가 가라앉혀 버렸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인용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복권자는 연촌일 가능성이 있다. 성균관대 이가원 교수의 논문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오직 연촌이 복권자의 자격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정설은 저자가 임자고 복권자가 남효원이다. 저도 이걸 역사적으로 보자면 먼 훗날 한참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복권자는 연촌이다라고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74년에 송황경이 지은 시에 무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차, 채, 전중, 처익, 모봉, 연촌, 영정운 하는 시에서 이 땅에 연촌의 자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무황은 어느 산나라에 묻혀 계시는 거. 이 무황은 원호의 호죠. 그러니까 지금 기록이 다 없어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기록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촌 묘소가 전주에 있어요. 전주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은 전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72살이나 되는 노인이 영암에서 왜 전주로 옮겨와서 살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전주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왜 영암에다가 자식들하고 부인이 다 영암에 있는데 거기에서 왜 500리나 먼 전주로 홀로 와서 살았겠어요? 그러다 돌아가셨겠어요? 전주로 홀로 올 때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온 거죠.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 사람이
관란 의원호다, 무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살았던 살림집 완동구제가 지금 500년 넘게 전해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이제 대초하고 밤을 바꾸어 차리는 그 제사상, 이걸 바꾸어 차린다는 것 자체가 그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연천공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후손들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다양한 흔적이 있는데 확실한 관건이 되는 물증을 아직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전주철씨 가문에서 학술대회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모든 가문의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헌이라도 이걸 전부 공개를 해서 학자들의 눈으로 살펴보게 하면은 저는 이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송환경의 그 시를 발견한 이 주암사후봉안 기초록도 그 최낙도시 장롱 속에서 제가 그걸 찾아냈거든요. 저는 일편야사를 확증할 수 있는 문헌이 반드시 연천공파 가문의 어느 후손집 장롱 속이나 책장이나 문갑 안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천공이 일편야사를 저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51년 문종 1년 10월 29일 날 은퇴를 승인받았어요. 그리고 11월 8일 날 한강변에서 대규모 이제 송별련을 치렀죠. 그럼 대충 한 11월 10일쯤 서울을 출발해서 영암으로 내려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존심양성을 실천하는 이른바 그 정학지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52년 5월 14일 날 문종이 승하를 했어요. 그리고 18일자 단종이 12살 어린이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불행스럽게도 단종은 모후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어요. 대개 이럴 때는 이제 모후가, 어머니가 이제 주렴을 드리고 주렴 뒤에 앉아서 정치를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할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가 없으면 할머니가 해야 되는데 할머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승들이 그 일을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정승들이 그걸 대신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뭐 좋게 보면은 좋다 할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다 하겠으나 사실은 국정농단이죠. 사실은 그게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1453년에 10월 10일 날 계유정난이 일어나. 이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기치가 그거예요. 국정농단을 바로잡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육신 뒤에 사육신이 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수양대군은 내가 저 국정을 농단하는 정승들을 죽이고 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주공이 그 조카를 잘 보필해서 그 주나라를 융성하게 만든 것처럼 나도 조카를 잘 보필해서 조선을 융성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육신 이 사람들이 볼 때도 타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유정난에서는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피살됐어요. 이제 김종서는 국정농단을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장군이기 때문에 문과제자지만 그 군대를 오래 부린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당장 처벌 대상이죠. 그 다음에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자기 라이벌이죠. 형제 동생이지만은. 그래서 그냥 피살됐어요.
근데 이제 사육신 등 대신들이 대부분 수양대군 편이야. 왜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그 당위성으로 내세운 그게 뭐냐면은 김종서를 비롯한 정승들의 국정농단을 내가 끊겠다. 그리고 주공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조카를 잘 보필해서 조선이 그 중국 주나라 때 주공이 자기 조카 성왕을 잘 보필해 가지고 주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조카 단종을 잘 보필해서 조선이 융성하게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을 못하게 하고 앞으로 조선을 번창하게 만들겠다, 단종을 잘 보필해서. 그러니까 대신들이 대부분 수양대군 편을 들게 된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뒤에 사육신이 되는 그 뭐 성삼문 등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오직 무황, 원호는 거기에 반발해서 은퇴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호는 김종서하고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같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서와 안평대군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무황이나 연촌이나 이런 사람들만 계유정난에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촌공은 그때 영암에 계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빨리 접할 수가 없죠. 아무리 빨라도 아마 53년 11월 정도나 그 계유정난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일어난 계유정난이 대충까지 전달됐는데 그게 화급을 다투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좀 시간이 걸려서 한 11월 정도는 돼서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연천공이 볼 때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안평대군도 죽고 김종서도 죽고 정권이 완전히 엎어졌는데 그 전말과 조정 상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계유정난에 반발해서 무황이 은퇴를 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 물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 내막을. 근데 원주에서 영암은 너무 멀어. 얼추 천리길이에요, 천리길. 너무 멀기 때문에 뭐 무항을 천리길 오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밑에 부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주에다가 완동구제를 마련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연초는 전주에는 그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안 살아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물론 이제 형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카들은 거기 살죠. 조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소윤공파 내지는 저기 송해공파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조카들이 거기 살기는 하겠으나 자기의 직계 그 아들이나 손자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마 완동구제를 새로 샀겠죠. 집은 하나 사서 마련했겠죠. 그리고 이제 무항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전주로 좀 오시오, 내하고 얘기를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했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